불사조입니다. 불사조. 절대 죽지 않는 새 불사조라고 얘기를 하죠. 친윤감별사에 인재 영입 맡긴 윤심 공천수순 당내 반발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방송 중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다라고. 저희가 어제 딱 요 시간쯤에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네. 친윤감별사에 인재 영입을 맡겼다. 윤심 공천수순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길 좀 볼까요? 한 초선 의원은 이럴 거면 보선 참패 후 4시간 동안 의총은 왜 했고 혁신위는 왜 세웠느냐며 결국 줄 잘 서라는 메시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영남권 의원, 달라지겠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탄식을 했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님. 네. 친윤감별사라고 지금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 친윤만 감별을 해서 인재를 영입해서 공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타 방송에서 나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 정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여든 야든. 네. 예를 들어서 충신이 없는,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는 이 충신이 없이 정말 역사를 바꾼 왕이 있었습니까? 이 충신들을 정말 당과 그 지도자를 사랑하는 충신들을 친윤이네 친이네 해서 무조건 다 몰아붙이는 건 좋지 않다. 이러면 정말로 여기에 충성하지 않는 인재들이 주변에 다 차서 이게 일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이 프레임 자체가 좀 깨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어떤 분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가까이 두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단지 이 사람들이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지 이거를 따져볼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량이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럼 제가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사무총장을 하는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을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온 것이 친윤으로 일색된 지금 공천을 만지겠다라고 보는 시각인 순간에 네. 우리 스스로 이게 자멸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해서 인재 영입을 A부터 Z까지 해나오는 과정에서 이 연속성이 지금 1번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본인 스스로도 부담이겠습니까? 본인이 정말 결과로서 어떠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지를 국민 앞에 증명해내야 됩니다. 내가 친윤이라서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아마 그걸 결과로서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최측근이라고 그럼 다 내쳐야 되느냐. 업무 연속성도 있고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인재영입위원장의 찐윤, 아까는 친윤감별사인데 이번엔 찐윤입니다. 찐윤 이철규, 당내 반발에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물러난 사람 오랜만에 다시 데려오는 거 유권자 우롱하는 거다. 김용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방금 남겼는데요. 뭐 개인적인 의원님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총선에 얼마나 더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재 영입의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께 평가받고자 합니다. 네, 지금 아까 하신 말씀처럼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좀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지금 박정하 대변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업무 연속성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임명직 다 같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다른 임명직들도 업무 연속성 생각하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특수성이 좀 있는데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이게 김한길 위원장의 추천 아니냐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 올해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꾸준히 접촉하면서 지난 8월에 저희 당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에 특강 강사로 초빙도 했었고 네. 그 이후 인연으로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 잘 모셔왔다라는 게 당내 중론인데 그 역할을 잘 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증수표가 필요합니다. 이 수많은 인재들이 누구를 믿고 뭘 믿고 기꺼이 이 당에 들어오느냐. 뭔가 이 당 내에서 발언권이 강하고 충분히 내가 영입이 되었을 때 나를 좀 당내 네. 그 굉장히 야생의 거친 정치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기꺼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를 타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적임자라고 보고 있고 네.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저는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과 사무총장 시절부터 계속 일을 같이 해왔잖아요. 밖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네.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이나 또는 뭐 바깥에서 우려하는 검사 공천 프레임 등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단호한 시각으로 당의 의견을 용산에 가감없이 전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조금 개파색이 옅은 비윤계를 저기 앉혔다고 해서 네. 용산에 더 할 말을 잘할까? 오히려 든든한 신뢰관계 토대로 이철규 위원장처럼 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또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도 가감없이 격전지 나가라. 경기도 수원 뭐 이 수도권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인재영입 위원장의 업무를 하면서 뭐 증명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위원님. 글쎄요, 이게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설명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들은 그 설명을 다 들어줄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들한테 일단은. 뭐 어떤 메시지인 거죠, 그게. 네. 근데 메시지 자체가 이거 김태우 시즌2야? 뭐야? 책임졌다며. 책임이 있어서 뭐 내려놨다며. 네. 근데 다시 나와? 그럼 저 정당은 뭐지? 그냥 입맛에 맞게 그냥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다 하는 건가? 그 정당 자체의 신뢰가 깨지는 거고요. 그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네. 국민들이 그거를 다 들어주실 인내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쓴소리를 좀 주셨는데 관련해서 만평을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네. 지금 보면 가운데 김기현 대표인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이라는 배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쭉 빨간색 옷을 입은 국민의힘 지금 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임명직 사무총장 뻥 차였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박. 왜? 연꽃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인재영입 위원장에 임명이 됐다. 아, 국민의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만평이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우리 옆에 박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상식적이시고 이성적이시라 네. 아까 앞에 말을 하면 많은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계속 정치에 나온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설명하기가 힘들고 설득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쉬운 길을 가다 보니까 계속 선동하게 돼요. 그래서 설명하자, 국민들께 좀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자, 이 과정이 힘들어도 어려워 보여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 건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에서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을 내세웠을 때 1억 만평이 나올 거라는 예상 누구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도부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사무총장을 내세웠다는 것은 여기에도 그만큼 힘든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들도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최고위원께서도 말했지만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 일을 연속적으로 해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로 대충 해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많이 심려를 기울였는데 이거를 지금 짧은 기간 남겨놓고 인수인계하면서 당신이 대신 이 업무를 해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결과로서 봐줘라. 결과로서 봐주면 정말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인재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결과로 봐줘라. 짧게. 제가 짧게만 더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저희 당에서 박정현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최고위원을 지명을 했어요. 네. 그때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저한테 한 얘기, 김예지 최고위원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네. 박정현 최고위원 설명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 문제가 있지라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만.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뭐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장해찬 최고도 김민수 대변인도 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인재 영입 관련해서 공을 들이고 일을 해왔던 사람이다. 잘 해왔다 그리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메가서울 기획한 친윤 이철규 영입위원장으로 귀환. 네. 지금 보니까 여기를 좀 볼까요? 이 의원은 사퇴 후에도 인요한 혁신위원장 영입과 최근 수도권 민심을 흔들고 있는 메가서울 구상에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이란 이름표는 떨어졌지만 총선 핵심 역할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란 직책이 있든 없든 계속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죠. 일단 뭐 메가서울 지금 굉장히 이 여당에서 이 세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것도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이철규 위원장의 이 기획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사실 근데 그러면은 뭔가 친윤의 색깔이 좀 옅어지고 중도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런 느낌이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변인. 친윤이 아니면 중도다가 지금 잘못된 말 같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보수보다는 중도성도 갖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선된 네.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라고 봐야죠. 그런데 윤석열과 반대돼야지 이 중도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프레임을 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단지 보는 것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를 얘기할 땐 정책으로 얘기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경제 부분에 있어서 진보가 이야기하는 좀 더 복지에 네. 가까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중도를 계속 구분해야지 사람 색깔을 놓고 이쪽으로 붙으면 보수야 이쪽으로 붙으면 진보야를 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무한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라는 이 사람 한 명을 놔두고 친윤, 네. 찐윤이야라고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집중을 해줘라. 그럼 좋은 결과 만들 것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결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중도를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존 지도부가 지속되는 듯한 김기현 체제 2기가 아니라 김기현 체제 1기가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